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2일 화요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아이고 이 날짜 지나가는 거를 요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여러분이 살짝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 몸에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습니다. 어제 밤에 살짝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춥거나 뭐 이런 게 없었는데 목이 살짝 뭔가 이상이 생겨서 이제 밤에 응급 처치를 하고 잠이 들었으나 목소리는 나오는데 약간 이제 코 한쪽에 무언가 장착된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게 돼서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오자마자 본 뉴스 중에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인기 너무나 많고요. 중국에서도 매장을 몇 년 사이에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이 가운데 사실 유럽에서는 커피 문화가 좀 남다르죠. 보통 뭐 에스프레소를 막 샷으로 막 먹거나 그 유럽만의 그 지역만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는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스타벅스가 올리브 오일이 주입된 커피를 출시 예정한다고 합니다. 올 봄에 이미 이제 출시하고 있고 이걸 이제 미국에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커피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커피 위에 올리브 오일의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굉장히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아침부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배변 활동에는 이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요. 역시나 잠시 후에 제가 시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와 함께 오늘 시장 최근에도 2주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또 유목조목 부문별로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한 상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폭이 2%가 넘어서 최근의 하락 가운데 좀 낙폭이 크지 않았나. 그리고 장중 내내 좀 하락폭이 야금야금씩 더욱더 확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돼서 3대 지수가 모두 2%대 하락. 다우가 2.06%, S&P 500도 2%, 그리고 나스닥도 2.5% 하락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약세 압력을 받았던 그 배경에는요. 페드가 이번에 3월에 FOMC에서 50bp에 대한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가 굉장히 장중에 많이 올랐고요. 또 시장의 심리를 한 번 더 눌렀던 건 핵전쟁 우려가 러시아 때문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러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좀 흔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3대 지수의 장 초반부터의 하락세는 뭐 장중 내내 이어졌고요. 지금 CME 패드워치 저희가 항상 이제 금리의 인상 다음 달에 몇 bp 할 것인가 이런 거 미리 가늠해 보는 척도로 활용을 하고 있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그 보트를 하는데 연준이 다음 달 기준 금리를 5에서 5.25%로 그러니까 50bp 올릴 확률을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에는 18%대였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뉴욕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738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거래일과 비교해서는 한 13bp 정도 급등을 한 거고요. 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962%까지 오르면서 거의 뭐 4%를 목전에 두면서 이것도 역시나 10년물도 14bp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에 2년물, 10년물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장중에 상승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도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은 주식에 대한 경고 신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외신 매체를 통해서 시장을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대거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달러도 올랐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104를 넘어서면서 최근에 좀 주춤하던 달러도 다시금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일단 실적 보기 전에 발표된 PMI부터 보고 빨간색 시장은 가장 늦게 보는 게 좋겠죠. PMI, 구매자 관리지수,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연준의 역대급 긴축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둔화 국면에 빠지지는 않고 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번 달 미국의 종합 그러니까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업의 PMI 예비치는 50.2를 기록하면서 전월 46.8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월가의 전망치가 47.5였는데 이를 상회한 50.2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PMI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너네 신규 주문, 뭐 재고 또 출하하는 거, 또 가격이나 뭐 고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이런 거를 조사해서 0에서 100까지의 사이를 수치로 이야기를 하는데 5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확장, 아래로 내려가면 수축인데 이게 50 이하였다가 지금 50점 위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지표를 보면은 경기의 확장 국면으로 다시 전환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52로 종합 PMI가 올라온 게 8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앞서 전해드렸던 핵전쟁 공포 얘기는요.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는데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그러니까 뉴스타트라고 불리는 나 여기서 참여를 중단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딜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저 옆에 영국이랑 프랑스한테도 똑같이 해 라면서 미국을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유럽이든 서방 국가든 나를 더 이상 압박하지 마 이런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도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맵을 보게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시력 보호를 위해서 모니터에서 조금 더 떨어져 주세요. 빨간불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마이크로소프트 2%, 애플 2%, 구글 2%, 아마존 2%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3%대, 인텔도 많이 빠졌네요. 인텔 5%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대, AMD도 2% 하락을 했고 뭐 안 빠진 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부 헬스케어 쪽 뭐 에브비나 이런 종목들 외에는 다 빠졌고요. 이제 결제 관련한 페이팔 조금 오른 거,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소비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을 봐야 할 텐데요.
주요 유통기업들의 실적의 부진 혹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홈디포와 월마트 얘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홈디포 주가가 저기 보면 아마존 바로 밑에 HD 보이시죠?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을 하회를 했고요. 또 올해 시장 예상을 역시나 가이던스보다 좀 하회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월가에서는 홈디포가 올해 연간 주당 순이익이 0.4% 증가를 예상했지만 회사에서는 우리 이거보다 감소할 거야. 그러니까 증가가 아니고 감소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주가의 하락세가 이야기가 됐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의 움직임은 괜찮았는데 0.61% 강세였죠. 그러나 올해 매출액 증가율 가이던스는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 CNBC의 보도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대형 소매체인 월마트와 홈디포는 앞으로의 수요 둔화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월마트 이런 곳이 워낙에 좀 중저가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실적은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중저가 제품들마저도 소비나 이런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장중에는 올랐지만 홈디포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홈디포뿐만 아니라 소비 관련한 특히나 이제 필수 소비 말고 선택적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로우스도 5% 하락, 테슬라의 주가도 5% 하락하면서 다시금 $200 아래로 내려오며 197달러 선 기록을 했고요. 포드, GM 등의 주가도 4에서 5%대 하락, 나이키의 주가도 3%대 밀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뭐 디아로튼 등의 종목들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필수 소비자 관련해서는 타겟의 주가가 4% 넘는 하락을 보이는 게 가장 좀 두드러지는 하락이었고요. 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다. 엑스모빌이나 쉐브론은 하락했지만 코노코필립스는 1% 넘는 상승을 보였다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날 휴장 그리고 나서의 시장의 움직임이 그닥 좋지 않아서 우리 시장이 그동안 이제 휴장하고 막 주말 사이에 열심히 좀 버티고 달렸는데 오늘 이러한 부분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건 또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빠진 시장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변화에 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목해야 될 뭐 이슈 테마 이런 건 뭘 볼까요? 챗GPT나 GPT?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깔때기 이론으로 그래도 그거 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챗 GPT도 해보니까 파워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혁신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항상 어떤 제품이든 전 인구의 2.5%는 쓴다라는 거예요. 챗 GPT가 보급화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80억 명이잖아요. 2억 명은 5년 안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테마라는 얘기는 드리는데 관련된 종목을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사실 어려운 건 맞거든요. 미국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런 확장성 있는 수요가 있다라는 걸 가면 공급을 해주는 업체, 우리나라에서는 또 메모리 쪽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은 돌아 반도체네.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쇼츠 영상 끝나면 훅 들어옵니다. 예, 맞아요. 훅 들어와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콧물을 닦는 모습이 여러분께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요. 자, 현재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한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께 항상 아침마다 좋은 목소리를 좀 전달을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금 더 건강관리 유의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이제 2월 시장의 변동성 혹은 이제 주가의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월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정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의
심하게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가 좀 있어요. 3월 FOMC 전까지는 예.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3월 FOMC 전까지 나오는 데이터에 일단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 데이터 뭐가 있죠? 이제 이번 주 일단은 PC. PC가 있고요. 그리고 월초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월 중에 나오는 CPI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출렁출렁할 텐데 어쨌든 지금 방향성으로는 네. 둔하긴 하지만 물가는 좀씩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적 시즌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나 매크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적들이 좌우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트래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월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시장도 예.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가 조정이 좀 염두됐었는데 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되게 박스권에서 잘 버텨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중에는 출렁출렁 했지만 네.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어제 뭐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S&P 500이 한 2%씩 빠져서 그렇지.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보면은 2월 시장은 S&P 500 기준으로 0.1% 그래도 강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자유소비재 그리고 나스닥, IT 이런 부분들이 2, 3%씩 다 상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오늘 뭐 2% 빠진 거 반영을 하면은 강보합 정도 이 섹터에서 그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월에 강했던 부분들을 소폭 그 기간 조정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지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1월에 좋았던 섹터가 반도체나 자유소비재 뭐 나스닥이나 IT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2월에도 그 섹터들이 흐름이 다른 타 섹터들에 비해서 견조한 상황입니다. 네. 2월에도 보면은 반도체나 자유소비재나 나스닥, IT 이런 부분들이 견조하고 반면에 1월에 안 좋았던 좀 소외됐던 섹터들이 필수비재나 헬스케어나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2월에도 역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지부진한 이유의 그 배경에는 2월 내내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얼마나 올라갔나요? 2월에 아까 그 여 앵커님께서도 잘 말씀해 장중에. 주셨듯이 지금 최근에 그 물가하고 경기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그 2년물 금리 기준으로 4% 초중반대 있었던 것이 이제 4% 중후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3% 중반대에서 3% 중후반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상당히 단기간에 좀 급하게 움직인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하고 물가에 대한 부분이 금리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에서 연준 의원들이 또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다 보니까 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아무튼 금요일 날 나오는 PC 물가 지표가 어떤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지금 채팅창에도 TLT를 최근에 이제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TLT 투자 금리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기에 모아가는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그 작년하고는 대조적으로 네. 작년에는 이제 금리하고 주식이 다 안 좋았잖아요. 올해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채권도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은 전략이다. 예. 근데 이제 TLT는 괜찮아. TMF는 어쨌든 조금 이제 단기적인 전략이긴 하지만 조심을 해서 예.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세발 이제 레벨을 정말로 있으니까. 그 트레이딩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네. 좀 중장기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예. 자, 이어서 이제 물가 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것도 좋지만 이전에 발표된 거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PI 발표를 통해서 이제 PC를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전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상무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CPI 발표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해설을 하셨을 네. 텐데 저는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상품하고 서비스를 좀 나눠 보면은 지금 상품 물가는 그 작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작년 초반에 12.3%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1.4%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물가인데 작년 초반에 4.1% 하던 것이 지금 7.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1월에 발표된 수치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 서비스에 잘 아시다시피 주거비가 30%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CPI는. 예, 그렇죠. 주거비가 30% 이상 들어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 리비전이 된 그 CPI 비중에서 주거비 비중이 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게 제가 숫자로 확인한 게 34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 이제 그게 조금 올라간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한 1%포인트, 2%포인트 이 정도 올라가가지고 네. 그 부분이 지금 잘 떨어지고 있지 않아서 서비스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 서비스 물가는 집값하고 실제 그 주거비 물가는 집값하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차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늦어도 상반기 정도에는 피크아웃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주거비 이외에 의료비하고 운송비 쪽을 이번에 발표된 거를 보면은 조금씩 피크아웃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에 발표된 그 CPI 물가가 예상보다 좀 올랐고 그리고 예상보다 좀 둔화 폭이 적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이 주거 관련한 비중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CPI 기준으로는 34%, 예, 맞습니다. 34.1인가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PC가 15가 조금 안 되던데. PC가 제가 알기로는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PC가 주거의 비중이 CPI보다는 조금 낮다. 예, 낮고요. 그리고 의료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CPI의 비중보다 PC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어떻게 발표가 될지가 참 사실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거의 이제 매파 쪽의 발언들이 너무나 쏟아지다 예. 보니까 PC가 좀 더디게 혹은 이제 예상치보다는 올라가거나 좀 부합하는 수준만 나타나도 예. 시장에서는 좀 더욱 더 긴축 우려가 커질까봐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이번 주에 중요하죠. 집중해서 봐야 될 지표고요. 네. 그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조금 결정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물가 외에 최근에 발표된 경기 지표, 예. 경기 관련된 지표 또 뭐가 있었을까요? 소매 판매가 있었는데요. 소매 소매 판매도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쵸.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11월, 12월에 마이너스 1.1%를 각각 기록을 했다가 오, 갑자기 올라갔어요? 1월에 3%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MOM 기준으로 계절 조정이 된 수치인데요. 어떤 품목이 올랐나 봤더니 이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를 보시면은 자동차하고 그리고 전자기기, 가전,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외식 이런 부분들이 올랐고요. 좀 증가율이 둔화된 부분은 가솔린하고 그리고 식음료 부분, 그리고 여기 전자상거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율이 둔화돼서 확실히 그 이번 한 달치로만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기존에 상품 수요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1월에는 그 상품 소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단기적으로 그 상품 소비가 서비스 소비와 더불어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소매 판매를 좀 끌어올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PC 물가가 예.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뭐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PC 물가 중에서도 이제 헤드라인하고 코어 PC가 있잖아요. 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헤드라인보다도 지금 코어 PC에 좀 집중이 돼 있어서 코어 PC를 좀 보면은 22년 2월에 5.4%였다가 지난 12월에는 4.4%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계속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방향을 밑으로 잡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이번에 금요일 날 발표될 PC 물가, 그러니까 코어 PC 물가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돼 있냐를 보면은 네. 지금 시장에서는 4.3%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4.4%보다 0.1%포인트가 좀 낮아지는 수치로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PC 물가를 추정을 합니다. 네. 그 추정한 코어 PC 물가도 4.3%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뭐 정부 쪽이나 그 연은 쪽이나에서 보는 PC 물가 추정치는 이번에 비슷하다. 그래서 컨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코어 PC 물가를 또 수요가 물가를 견해냈느냐 아니면 비용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높아졌느냐 이거를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또 구분해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회색선으로 돼 있고요. 네. 수요 증가로 돼 있는 게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 파란 선으로 돼 있는데 확실히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은 확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은 좀 그 꺾이는 속도 자체가 완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이미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수요 증가로 인한 부분이 얼마나 빨리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코어 PC의 물가의 방향성도 결정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일단 그 방향성 자체가 그 비용 상승은 확 꺾이고 있고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은 좀 완만하게 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물가가 금리를 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금리 상승은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이야기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예. 발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맞습니다. 좀 실적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예, 잘 나와야 맞습니다. 할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꺾이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조금 뭐 돌아서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그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실적 추정을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그 실적 추정치를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연초 이후에 계속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적 추정치는 거의 내려오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그 거의 하락 추세 자체가 좀 진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조정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초 이후에 보면은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S&P 500의 실적 추정치는 2.1%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최근에 약간 그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참고로 실적을 지금 S&P 500 기업들의 그 비중으로 보면 한 82% 정도가 발표를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68%가 EPS 컨센을 상회를 했어요. 이 68%가 그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실적을 상회한 기업들의 실적 상회폭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게 그 분기별로 실적을 상회한 기업들이 EPS를 얼마나 상회했느냐를 나타내는 표를 이제 팩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1.3%를 기록을 했어요. 지난 4분기에. 근데 이 1.3%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지난 5년간 보면은 실적을 상회한 기업들의 실적 상회폭이 한 6.8% 정도가 됐거든요, 평균이. 근데 1.3%를 기록을 했으니까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뭐 다른 분기에 비해서 좋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예. 제일 궁금하잖아요. 전망이 궁금한데 실적의 바닥 예. 우리가 언제로 뭐 1분기
혹은 2분기 언제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일부 전문가분들이 실적 바닥이 시장에서는 4분기로 예상돼 있었지 않았느냐. 작년 4분기. 예, 작년 4분기로 예상돼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4분기가 바닥이 아니냐라는 컨센이 형성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이연이 되면서 1분기 바닥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밋밋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 최근에 그 진행되고 있는 실적 가이던스, 최근 1분기 실적의 하향 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1분기 실적 바닥으로 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정이 돼 있고요. 1분기 바닥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추정치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매주 팩트셋에서 한 30여 페이지 정도로 해서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계속 팔로우해 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게, 그럼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섹터가 실적이 좋아지고 어떤 섹터가 실적이 나빠지느냐.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걸 보면은 전체 S&P 500으로 보면은 실적의 증가율 자체를 지금 2.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경기 소비재나 금융이나 산업재, 커뮤니케이션은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두 자리 정도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빴던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국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작년에 좋았던 에너지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의 감익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저 이제 꺾여 있는 그래프, 낮춰져 있는 그래프가 예. 시장 예상을 뒤로 하고 다시 예. 좀 올라오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체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밤사이에는 2% 넘게 빠지긴 했지만 예. 그동안에 사실 강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보면 사실 저평가된 시장이라고는 보기 좀 어렵겠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만 보면요, 금리 레벨 자체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실적이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레벨하고 실적의 향후 방향성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은 과거 역사적 평균 대비 싸지도 비싸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지금 S&P 500은 18배 정도의 PE 멀티플을 기록을 하고 있고, 타 섹터들도 보면은 여기 5년 평균하고 10년 평균을 같이 가져왔지만 현재 레벨과 비교해 볼 때 5년이나 10년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 24.9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IT도 23.3배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섹터뿐만 아니라 타 섹터들도 네. 과거 평균하고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건은 아까 올해 그 S&P 500 전체의 이익 증가율 자체를 지금 2%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자릿수의 감익이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리가 낮아지는 거를 기정사실화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하다면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그리고 그 강한 수준 자체가 유지되는 종목군이나 섹터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주 사이에 변화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거기에서 의미 파악을 좀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쉬고 나왔더니 시장이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한 일주일, 2주일째 금리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지난 1월 경제 지표들이 다 너무 핫하게 나왔잖아요. 고용이면 고용, CPI면 CPI, PPI면 PPI, 소매자 물가, 그리고 도매 물가,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까지 다 좋게 나왔고요. 맞습니다. 결정적인 이제 소매 판매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잇따라서 소위 신용 카드 회사들의 나름대로 인사이트, 자기네들 보고서 보여드린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여드렸죠. 네. 그리고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라는 사이트도 소개해드렸고요. 가장 유명한 거는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또 1월달의 실적에 대한 자기네 얘기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가 레스토랑이 많이 늘어나고요. 뭐 28%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여드렸고 유일하게 좀 거의 그들이 얘기했을 때 보면 하우징 관련 마켓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이제 신규도 신규지만 기존 주택 판매가 계속 슬로우하다 보니까 미국 이제 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집을 가장 많이 고칠 때는 집을 팔 때 고치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기업 뭐 설명하셨겠지만 기존 주택 판매가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물론 400만 채도 많은 거죠. 네. 많은 건데 그게 2010년 10월 이후로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그쪽이 슬로우하다 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하는 홈디포가 아주 극히 실망스러운 매출 그리고 이익 모두 못 맞췄고요. 가이던스도 아주 실망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흑 내려가는. 그래서 큰 그림은 그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마디로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결국 오늘 3.9%까지 올라갔어요. 3.9%까지 올라가면서 이 수치는 올해 최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2% 넘게 떨어졌고요. 특히 S&P 500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 상승폭이 오늘까지 해서 반절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0을 벌었다 그러면 5만 남은 겁니다. 지금요. 전체 시장이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로가 오늘까지 오늘이 시장했던 거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 것들 우리가 뭐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페드 워치 툴이죠. 3월 22일인가가 3월 달에 연준에 열리는데요. 이게 보시면 우린 다들 25bp 인상을 그냥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보는 베팅하고 사람들이 거래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봤을 때 역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보면 50bp 인상 가능성 여기입니다. 여기요. 오른쪽 50bp 인상이 여기는 일주일 전이고요. 여기 수치가 일주일 전. 요거는 하루 전이고 요건 오늘인데요. 50bp 인상 가능성이 9.2에서 18.1, 24%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가 이번에 3월 달에 있을 FOMC에서 점도표를 발표하는데 점도표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0년물 금리가 3.95%까지 가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고 악재가 계속되다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좀 마이너스다?
나름 보면 성장이나 기술주인데 올해는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안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난 주말을 고비로 약간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불리한 것이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의 걱정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 또 필수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요. 코카콜라 그리고 P&G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버티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있는 거지만 그게 뭐 아직 대세의 흐름으로 가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것들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요 그림 상태에서 한국 투자하시면 워낙 많으시니까요. 한국 주시장도 같이 좀 이해 폭을 넓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10년물과 2년물 아까 잠시 설명하셨잖아요. 아까 인트로 할 때요. 시작할 때요. 10년과 2년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년 보면 2년물도 지금 폭 올라가죠. 10년물도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최근에 금리 상황이다라는 것. 요 그림이 앞서 말씀드렸던 페드 워치 툴에서 나오는 어떤 그림들 아니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기대 정책 금리 다 같은 흐름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뭔가 느낌들이 다 부정적인 환경이에요. 뭐 금리뿐만 아니라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달러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요게 우리가 요기 요때 보면 이거 골드만사스가 연말 99, 98이라는데 벌써 다 간 거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우리도 이것도 내려가기를 기대했죠. 네. 기대했는데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전쟁도 좀 곧 끝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현지에 갔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새벽 뉴스 보면 시진핑이 또 러시아를 간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다 보니 또 미국의 국방장관인가 누군가는 아주 또 겁나는 소리야. 앞으로 2년 내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 서로 뭐 늘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떤 미국 달러가 또 슬렁슬렁 올라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좀 1,300원 뭐 돌파하고 그랬죠. 1,300원 다시 넘어가니까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생각들이 다 다르시니까. 여튼 달러가 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거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되겠죠. 다만 이제 요즘 요런 흐름이 지금 같이 흐름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반대로 달러랑 금은 약간 반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좀 내려가는 모습. 유가는 하여튼 계속 이 상태입니다. 유가는요. 유가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80달러, 뭐 7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어떤 중심은 지금 미국 달러, 그리고 금 요 정도가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한국 원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 미국 금리 결정이 있지만 그러면 어찌됐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 시장. 뭐 이런 좀 오히려 큰 틀에서 그림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여러분들 아니면 섹터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빅스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찾아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빅스라고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쳇말로 하는 건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직 미리 말씀은 절대 수치는 높지 않아요. 절대 수치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방향성이 무섭게 빠르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20 이하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22하면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팬데믹 지금 계속 올라갈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또 이게 8, 9, 뭐 10 이렇게 가는 적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흔하지 않은 거가 되겠고요. 대충 보면 20 언저리가 있는데 이게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해서 나온 거다. 그것조차도 1월 이후엔 최고였죠. 그러니까 1월 이후 얼마만큼 시장이 강했는지를 반증하는 거가 지금 불과 22포인트, 22.5포인트인데도 올해 들어서 1월 초 이후 최고가 나올 정도니 시장이 얼마나 지금 강했냐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특징적인 기업들의 움직임 봐야 될 텐데 소매 기업들이 좀 우려가 커지고 있나 봐요. 맞아요. 커지죠. 이번 이제 남은 실적이라고는 고작 섹터로 보면 유통이 있고요. 유통 이제 이번 주입니다. 월마트가 있고 오늘 홈디포가 있었고 그리고 코스트코 이번 주에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새벽에 있으니까 내일 한번 같이 보시면. 장 부사장님 또 오시죠. 네. 근데 계속 저는 말씀드리지만 눈높이를 낮추셔야 된다는 지금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이 별로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지금. 근데 어찌되었건 월마트는 나름 선방했어요. 매출도 괜찮고 이익도 괜찮은데 다만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약간 슬로우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슬로우해진다.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월마트는 긍정적인 시각이 꽤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 자체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많은 뭐 리세션이다 무슨 뭐 많이 있잖아요. 세션 들어가는 거는 저 다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뭐 그 인플레이션, 뭐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등 뭐 스태그플레이션 엄청 션이란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리세션도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 새롭게 신조어인지 예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월가에서 여러분들 검색하면 자주 쓰는 말이 리치 세션이란 말이랍니다. 리치 세션. 네, 리치가 부자 있죠, 부자. 그들은 뭐가 오든 돈 쓴다 이거죠. 리치 세션인데 이게 약간 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리치에서 진짜 하이엔드 리치 있죠. 하이엔드 리치는 계속 돈을 쓴다는 겁니다. 네. 하이엔드 예를 들어서 루비통 사는 사람은 뭐 나몰라라고 사는 거예요. 롤렉스라는 사람 나몰라라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어중간한 부자. 그러니까 중산층인데 아주 럭셔리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대 그들이 월급이 제일 많이 깎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균이 알파벳이야 평균 미디안 셀러리가 거의 30만 불, 27만 문 정도였는데 그들이 잡은 새롭게 쉽게 잡는데 그 가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월마트의 고객층이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월마트는 지금.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월마트까지 안 가는 사람이 절약하자 하면서 월마트를 간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의 리치 세션이고 그러면서 약간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면 저는 이제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그런 규정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엔트리 럭셔리라는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코치를 얘기하더라고요. 엔트리 그러니까 럭셔리라고 분류되지만 그거에 이제 약간 중산층에서 위로 막 가는 사람들의 초반에 먼저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약간 슬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달러 제너럴 같은 거 워낙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되지만 그래서 월마트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하튼 오늘 슬로우하다는 건 얘기를 했고요. 월마트는 회사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고객층이 확대되고 있다. 위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리치 세션이라는 거에서 좋은 것과 있고 안 좋은 것과 얘기하면서 지금 코치 테이퍼스트리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테이퍼스트리 같은 경우에 고객층이 얇아질 수 있다는 얘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거기서 나온 말이 리치 세션입니다. 리치 세션. 그러니까 초부자는 아니고 보통 부자들이 제일 지금 요번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여튼 월마트는 이제 딴 얘기 좀 넘어갔고요. 네. 월마트 0.5%는 반면에 홈디포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도 못 맞추고 이익도 못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가이던스도 썰렁했고 그래서 오늘 홈디포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도큐사인도 많이 빠졌군요. 도큐사인은 실적이 아직 안 났습니다. 도큐사인은 3월 18일인가 3월 10일인데 네. 오늘 UBS에서 썰렁하게 중립에서 매도로 바꿨어요. 이유는요?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올해 매출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매출이 제로 성장 내지 역성장할 것이다 얘기했고요. 지금 도큐사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엄청 많이 올랐다 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팬데믹 때 정말 고성장을 하다 떨어진 대표적인 것들에게 수많은 뭐 준비되어나 그런 같은 시리즈로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은 회사들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부터 큰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반등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PSR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PSR도 있고 순현금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나마 순현금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순현금으로 기준을 보면 가격 비교가 지금 거의 뭐 30배 수준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비싸다 얘기하는 거라고 있는데 여튼 최근 들어서 작년 12월 1월 초부터 최근에 투자 의견만 보면 투자 의견도 내린 것도 꽤 있고요. 목표 주가가 현재가보다 대부분이 낮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저도 갖고 있지만 경고성 발언한 거가 소위 3번 기업들이요. 적자인데 뭐 흑자 될 수 있다 이러고 너무 많이 올라간 거를 지금 사시면 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 얘기했던데 그런 것들로 올라간 겁니다. 같이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약간 유의하셔야 할 타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반대 있는 게 뭐냐. 반대 있는 게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에죠. 오늘 제너럴 밀스는 매출도 좋게 하고요. 이익도 좋게 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올려놨어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오늘 물론 여기 보면 그런 반려견 시장도 있는데 반려견 반려면 시장인데 그쪽에 대한 확대, 그쪽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쪽은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데이터를 본 적이 없는데 중국에서도 반려견 시장도 엄청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시장 확대를 얘기하면서 이게 보면 요플레도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하겐다스를 매번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격에 대한 저항력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흔히 해서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이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비싼데 먹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들 이마트 가보십시오. 1+1 하잖아요. 1+1까지는 이제 그 비싼 가격에 그런 그 편의점에 사는 거고 네. 이마트 같은 데 보면 30% 할인 뭐를 하는데 벌크로 이렇게 팔면서. 근데 그것도 너무 비싸죠. 비싸긴 비싸죠. 맞아. 아이스크림 하나에. 근데 수많은 다른 과자들은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 하겐다스 공감하시가 엄청 비싸잖아요, 솔직히요. 그쵸. 똑같은 국내 브랜드 뭐 같이 있는 거 무슨 8,000원인데 혼자 무슨 15,000원 받아요. 아니 근데 투게더 값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 그렇죠. 근데 뭐야 내가 뭐 올랐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 건 없고 하여튼 다들 선호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에 덜 민감한 거란 네. 거죠. 애들이 사달라고 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물론 저렴인 것도 많이 팔립니다. 달러 제너럴 이런 거 많이 팔리지만 또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보면 덜하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제너럴 밀즈가 심벌은 GIS입니다. GIS요. 자, 이어서 테슬라의 주가도 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잠깐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비록 오늘 다 떨어졌지만 테슬라 보시면 뉴스 보면 이런 뉴스 오늘 굳이 따지지 않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굳이 따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국에 지난주 2주 전 3주 전 대비 지금 등록 대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BYD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 수치 금방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3주 전 대비 2주 전 대비 1주 전 대비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신차 등록 대수가. 그래서 이거 악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묻죠. 악재는 악재인데 문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항상 테슬라는 한 분기가 시작되면 처음에 한 절반 반 정도는 중국 내에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또 반은 수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향 수출이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은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런 걸 떠나서 오늘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밀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애플도 한 2.6% 떨어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애플을 어떻게 또 따지자는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솔직히 저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미국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찾으려면 이유는 다 찾아요. 애플이 떨어지는 이유. 애플이 올라간 이유로 다 찾을 수 있는데 애플도 오늘 굳이 떨어지는 걸 찾으자 보면 쉰먼트 있죠. 추라의 증가율이 안드로이드보다 적습니다 지금. 정말요? 네, 요번 1월인가 이런 게 좀 수치가 나오는 통계가 좀 발표된 곳이 있어요. 그게 추라가 주문이 줄어서가 아니라 생산량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면 추라 대수가 이번에 경제라는 게 안드로이드보다 추라 증가율이 추라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디테일한 거고 그런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오늘 IT나 성장주가 떨어진 거 아주 미세한 요인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 없다?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너무 이렇게 좁혀보지 마시고 제가 넓혀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의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드래프트 킹즈가 최근에 엄청 올랐었는데 딱 이런 거죠 지금이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킹스, 팔란티어, 네.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죠. 다 좋게 나름대로 좋게 나왔다는 거죠. 드래프트 킹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스트 조정된 에비타 흑자 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크게 얘기하면서 올랐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돈을 버느냐 흑자냐 적자냐면 적자거든요. 엄연하게 적자거든요. 당장 올해 흑자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인 이건 드래프트 킹즈는 다시 한번 가면 4번기입니다. 4번기. 네. 아직 멀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흥분해서 막 지금 다 올인하거나 있으면 큰 코 닥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의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오늘 많이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좋지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된다 하고 팔란티어 좋아하시면 많을 텐데 다 제자리에 오거든요 지금요. 물론 올라가겠죠. 큰 끈을 보면 전 여기가 아니라 전 여기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래서 저는 한 주도 안 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투자의 방향성을 보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균형감을 말씀드린 거죠. 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강했는데 강했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고 그 부담감을 우리가 더 드라이버로 갖고 가는 거가 금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포함된 게 ARKK잖아요. ARKK도 오늘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흐름에서 이게 또 계속 안 돼. 그게 아니라 균형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줄은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안 하면 상당히 마음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진짜 분산 투자 그리고 다양성을 갖고 추구하셔야 되겠고요. 늘 얘기하지만 성장주나 IT 일변도 갖고 계신 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주 ETF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네. VTB를 한 주부터 사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시장에 정말 장기 투자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단기로 해갖고 사다 팔았다 하겠다 그러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각자 잘 하셔야 되겠지만 진지하게는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해서 오늘 종목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요 사진을 다시 가지고 오신 것은 이거 꼭 이 얘기를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시겠죠? 네, 이거 혹시 어저께 못 보신 분은 이거 이제 어저께는 마켓워치만 기사 났는데 오늘은 뭐 CNBC가 뭐 다 났어요 지금 이 야후파이낸스 다 났는데 미리 어저께 보신 분들은 혹시 그 못 보신 분은 어저께 저희 미주미 그 3%에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좀 보시면서 되면 되겠고 오늘 또 비슷한 얘기 몇 가지만 왜 이렇게 가뭄이 들었어요 사진?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씀드리지만 늘 어렵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지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10년 동안 먹을 게 없다는 얘기 하는 친구들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 이유는 고이익이 큰 성장을 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익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모건 스탠리나 사바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이크 윌슨이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종목을 잘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보시면서 너무 좀 흥분해서 막 그 뭐 2배, 3배, 뭐 3배짜리 하고 뭐 사타 팔았다 해서는 그거 진짜 곤란하다. 제가 늘 또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증권사는 이 방송 보시면 소원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증권사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수료가 엄청 싸다고 얘기합니다. 수수료가. 쌉니까? 수수료 자체는 싸죠. 수수료 엄청 싸다고 광고하는데 저는 수수료를 싸다고 광고하는 곳이랑 너무 거래하실 필요 없어요.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수료가 왜 싸니까 그만큼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거래를 많이 제가 매매를 많이 해서 돈을 번 사람 본 적이 딱 3명 봤다고 말씀해요. 3명. 네. 그 여러분 좀 진지하게 좀 늘 말씀드리면 천천히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뭔가의 변곡점 혹은 이제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 오늘도 조심스러운 경고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2%대 하락을 해서 이게 국내 시장에는 얼마나 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가 참 우려가 되는데요. 어제 시장이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중심 또 2차 전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오늘 또 다 반납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잠시 후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